중국어나 영어나 한국어에서 우리는 굉장히 발음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중요시하는 발음이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발음이 다를 뿐 호흡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뭐 호흡에서 복식 호흡 한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50%는 맞고요. 50%는 틀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경험에서 이런 것 같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고 그것이 틀렸나 맞은 날 또 서로 간에 다퉈보는 그런 것들은 좋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발음은요.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낼 수 있는 발음은 딱 어차피 성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입 그리고 우리가 혀 그리고 비음 코를 이용한 거죠. 비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혀나 입 그러니까 끝부분이죠. 우리 구강에서 앞쪽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로 하이톤이에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이톤. 그 다음에 이제 성대 쪽에 가까운 거죠. 이쪽 약간 내려가죠. 그러니까 입 앞쪽에서 들어가서 이 성대 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죠. 로톤이 되겠죠. 아무래도 바, 부, 드, 즈, 그, 이런 것들 이제 앞에서 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한번 내볼게요. 낼 수 없습니다. 부, 드, 드. 내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게 성대 쪽에 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 부분에서 난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꼭 복식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도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냥 로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는 아,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이죠. 이 모음은 전부 다 성대 쪽에서 나오죠. 다시 말하면 앞쪽, 입 앞쪽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이, 아, 안 돼요. 발음 자체가 되게 개상스러운 원숭이나 다른 동물들이 내는 듯한 소리가 들리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 중에도 사실 이 하이톤으로만 내는 그런 종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이톤, 로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 이게 전부 다 로톤이구나. 어떤 발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복식 호흡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과하게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중국어는 어떨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로톤이 있고 하이톤이 있고 우리말도 그러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시, 헌 이렇게 돼요. 시, 헌, 스 이게 좀 낮아요. 그래서 시, 헌 이렇게 돼요. 되게 높죠? 음이. 영어는 like가 되겠죠. 그럼 like 발음은 높은 발음이에요. 그렇죠? like 이것은 약간 저음이 되겠죠. 그래서 like 약하게 발음하죠. 이렇게 영어나 중국어나 그러하듯이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해볼까요?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좋아 이렇게 되죠. 좋아 발음해보면 로톤이에요. 목소리가 성대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소리가 물론 깊은 소리 낼 수 있죠. 가능합니다. 좋아 이러진 않죠. 좋아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그럼 물론 뭐 베이스를 쓰는 뭐 바리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좋아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좋아 이러죠. 근데 이게 좀 더 높은 의미예요. 좋아 할 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깍듯하게 해 할 때 깍듯. 이거 굉장히 하이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 로라 억지 만들어 보세요. 깍듯 하에 깍듯 안 됩니다. 발음이 잘. 그렇죠?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어든 영어든 한국어든 호흡의 문제도 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발음이 다른 건 맞아요. 어떤 발음을 주로 사용하느냐.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이톤, 로톤은 다 있어요.
어디를 중요시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근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 것처럼, 이것 때문에 못 듣는 것처럼, 이거는 과한 겁니다. 과한 거예요. 자, 한번 지금 한번 들어보시고 어디에서 이것을 과하게 발음할까? 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는 대로 들으시면 되는데, 들어보세요. And talk about what we know about the evolution of reduced reactive aggression, the reduced propensity to lose your temper when somebody insults your mother. 자, 들어봤습니까? 지금 들었던 문장은 이런 건데요. talk about 이거죠. talk about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거 바로 about evolution, reduced, 그렇죠? reduced reactive aggression, 또 reduced propensity, 이번엔 propensity, 이게 바로 합니다. propensity to lose your temper when somebody insult your mother. 이렇게 해가지고 중음과 저음과 고음이 섞여서 나올 뿐이에요. 어디를 더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기본적으로 다 써요. 그러니까 이걸 과하게 복식을 사용해서 talk about 뭐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talk about what we know about evolution of reduced reactive,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코미디. 그러나 이것은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50%에 맞다. 그 이유는 어차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말은 주로 알다시피 이제 깍듯하게 이렇게 고음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약간 점을 더만 사용한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이거는 해석은 또 다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것과 또 해석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소리를 중점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맞느냐?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어떻게 이들이 중점으로 내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 talk about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분들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talk about 하면은 연음이라 가지고 talk 크와 어가 붙어서 talk about 이렇게 가르친 분들이 바로 가장 하자라고 볼 수 있어요. 들리는 대로 말하는 거죠. 들리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필요 없어요. 그냥 talk about 들리죠? 그렇게. 그러니까 talk about, coveout로 들리죠? 그러니까 talk about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들이 가장 하자죠. 들리는 대로 가르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리는 대로 외국인들의 말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정말 그거에 뭐 가장 하자인 거예요. 진짜는 그 본질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서 알려줘야 되죠. 하여튼간에 talk about 할 때도 talk about 이건데 하여튼간에 talk about 할 때 연음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what we know 할 때도 물론 여기서 발음 하나하나를 다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네, 해석은 또 다른 차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게 맞아요. 소리가 들린다. 소리를 구별한다고 전 말할 수 있는데 소리를 구별하는 건 맞아요. 그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올바른 방식. 그냥 보이는데 들린 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소리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바로 지도자가 할 역할인 거예요. 자, 요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소리를 구별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되죠? 이제는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언더스탠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려면은 아이가리 같은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가 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그건 필수사항일 것이고요. 그럼 안다고 해서 들렸다고 해서 해석이 되느냐? 결국은 뭐야? 빠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빠르게 해석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한글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속도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발음할 때 이 단어가 발음되는 것이 소리가 구별되면서 그 단어가 바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해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구별이란 말을 잘못 들으시면 이렇게 아닙니다. evolution
진화, 나 구별했어. 아닙니다. evolution, 이거 구별한 게 아니에요. reduced, 구별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구별이 50%는 된 거예요. 근데 50%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에볼루션이 다 끝날 때까지 발음을 다 듣고 나서 나 알아들었어 한다면 그건 구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언어를 인식하는 방식은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측 시스템이라고 써요. 그러면 reduced가 끝날 때까지 발음을 들었다. 그거는 사실 예측 시스템이 가동된 게 아니라 그냥 다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꼬마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 그 발음 들었어.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어, 아는 단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 단어가 reduced가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들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정확하게 발음하는 미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도 대충 말하거든요. 그들도 대충 말해요. 모든 인간은 대충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죠. 자, 하여튼간에 talk about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evolution, 진화에 관한 reduced, 줄어들고 있는 반응성, 공격성의 영어죠. 즉각적으로 reactive니까 뭐라고 하죠? 그냥 조건 반사라고 아니죠. 하여튼 반응,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공격성에 대해서 그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진화에서. 그 reduce the propensity가 바로 경향이죠. 줄어드는 그러한 lose your temper, 당신의 성미를 잃어버리는, 화를 내는 거죠. somebody, 누군가 insult 할 때, mother를 insult 할 때 lose temper를, 당신의 성미를 잊어버리는, 화를 내는, 아주 화를 내는 그러한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reduce the propensity,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인류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하여튼간에 지금 봤을 때 제가 정리해보는 이런 얘기예요. 결국엔 가끔씩 이제 이 광고를 보다 보면은 우리말과 영어가 발음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물론 다르게 들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것이 발음이 엄청나게 다르고 그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어떠한 미신과 같은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는 하이톤, 로톤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하이톤이 있어요. 여기 하이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섞이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어디에 중점을 두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멈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이톤, 로톤, 하이톤 이렇게 구별될 뿐.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좋아, 깍듯하게. 우리가 하이톤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깍듯하게 할 때 깍, 뜻, 허, 게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여러분. 복식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좋아. 이거는 본능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로톤, 하이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발음 자체가 하이톤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깍, 뜻, 허, 게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깍듯하게. 마찬가지죠. 그렇게 저음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대로.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영어는 어떤 거를 주로 사용한다는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가르쳤던 복식 호흡이다, 호흡법이 다르다, 발성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가 있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 없고요. 좋은 거예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거든요. 다양성은 좋은 거예요. 다양성. 왜?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구별하는지에 대한 100%는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100%는 안 나왔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그걸 수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더 이거보다 이제 가장 큰 건 뭐냐면 이렇게 복식 호흡이다, 이렇게 발성의 차이다,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발성 차이 같은 거 없습니다. 발성의 차이다.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때려보세요. Yes. 이렇게 안 하죠. Yes. 네? And 해보세요. And. 맞아. 복식 한번 해보세요. 복식 한번 해볼래요? 이상하죠? 그냥 N 하면 돼요. N. 발음에 사람마다 여성들도 발음이 다르듯이 복식 호흡을 할 수도 있죠.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발음, 발성은 다. 그러나 이것이 그래도 50% 맞다고 했습니다. 50% 맞아요. 그러나 50%는 틀렸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은 그러다 보니 여기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영문과 교수님도 계세요. 근데 영문과 교수라고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문과 교수는 인문학자예요. 예, 인문학에 가깝습니다. 인문학은 잘 몰라 이런 거.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본인이 느끼기에라는 거로 생각하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분은 저는 훌륭하다 보거든요. 왜 훌륭하다 볼까요? 사실 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어 강사는 볼 게 없어요. 영어 강사는 그냥 성문 종합의 아류작이에요. 성문 종합이라고 있죠. 종합의 아류작 또는 변형이라고 보이죠. 변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것에 그냥 연장선상에 불과해요. 자기가 미국에서 들었던 몇 가지 갖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성문 종합의 아류작이다라고 저 보고 있고, 이런 시도를 하는 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지문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리스닝에 관한 이야기. 자꾸 스피킹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모르는 소리죠. 스피킹은요, 누가 있어야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네? 스피킹은 분명히 있으면 대상 없으면은 이건 하지 않는 게 고통스러워요. 자꾸 스피킹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은 아니죠. 상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 또 하나는 리스닝과 리딩하고 리딩이 있는데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리스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해석 때문에 결국에 리딩을 하는 이유는. 근데 리스닝이 중요할까요? 리딩이 더 어려울까요? 리스닝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은 저는 영어에 이것을 리스닝을 영어에 이제 혼자 공부할 때 꽃이라 부를 수 있어요. 물론 스피킹이 되면 좋지만 그럼 뭐 대상이 있어야 되는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리스닝 네 많이 하세요. 리딩이 반드시 수반돼야 해석에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해석하고 들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